안녕하세요. 군용 클래스 군용쌤입니다. 오늘은 고구려 수당 침입을 막다라는 주제로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중국의 통일 왕조가 등장합니다. 바로 수나라와 당나라. 그 전에 고구려는 중국의 분열기를 활용해서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이 넓은 영토 확장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제 중국의 통일 왕조가 등장하자 고구려는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상황이 전개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기가 바로 6세기 말에서 7세기 국제 정세를 살펴볼 건데, 일단 제가 적어놨죠. 수나라가 중국을 통일합니다. 자, 수나라가 중국을 통일하면서 수나라는 끊임없이 고구려를 압박합니다. 자, 고구려가 압박하는 가운데 이제 자연스럽게 십자형 외교라는 형태의 국제 정세가 형성됩니다. 십자형 외교라는 것은 한자의 열십자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열십자. 열십자의 형태가 구성이 되는데 어떤 형태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중국의 통일왕조인 수나라와 신라가 이렇게 연합합니다. 이렇게. 맞죠? 이렇게. 자, 그러자 위기를 느낀 고구려가 돌궐과 연합을 하고요. 또 고구려가 백제와 이렇게 연합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이렇게 연합하는 이런 형태로 연합이 된다. 아시겠죠? 이런 형태. 그래서 열십자형 외교관계가 형성된다. 돌궐, 고구려, 백제 외의 남북 세력과 그리고 수나라, 당나라와 신라의 동서 세력이 대립하는 열십자형 외교관계, 즉 십자형 외교가 형성이 된다. 아시겠죠? 됐습니까? 자, 당연히 이제 중국이 고구려를 공격할 겁니다. 자, 중국 통일왕조였던 수나라가 고구려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자, 고구려와 수의 대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나라가 이제 세력을 확대하면서요, 고구려에게 여러 차례 복속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속이라는 것은, 자, 이제 내 말 들어라. 까불지 말고 내 말 들어라. 내 밑으로 들어온나. 이거였습니다. 자, 고구려가 이 말을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구려는요, 이 말을 듣지 않고요, 오히려 수나라를 선제 공격합니다. 아시겠죠? 고구려가 오히려 요서 지방을 선제 공격하면서 우리는 너희 말을 들을 일이 없다라는 의사표현을 합니다. 당연히 화가 난 수나라가 공격하겠죠. 수나라 황제였던 수문제가 30만 대군을 이끌고요, 1차 침입을 감행합니다. 하지만 이 1차 침입은요, 사실 뭐 전염병이고 뭐 홍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요, 그리고 또 고구려의 저항도 강했기 때문에 큰 성과 거두지 못하고 그냥 돌아갑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다가 결국 이제 수문제 이후에 수양제라는 황제가 등장하면서 고구려의 2차 침입을 단행합니다. 이때 당시에 침입할 때 가지고 왔던 병력이 무려 113만 대군입니다. 113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공격했다는 거죠. 자, 근데 이 고구려를 공격하는 가운데 요동성에서 막혀가지고, 요동성이라는 곳에서 막혀가지고 더 이상 전진을 못하는 겁니다. 고구려가 엄청나게 강력하게 요동성에서 저항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안되겠다, 고구려의 수도를 직접 쳐야겠다라고 해서 이 113만 대군에서 별동대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빠르게 전진할 수 있는 이 별동대를 뽑아서, 이 별동대도 30만이었어요. 고구려의 수도를 직접 쳐야겠다라고 하면서 별동대를 따로 뽑아서 수도 평양을 공격하는 거죠. 이때 누가 바로
을지문덕 장군이 살수에서 살수 대첩을 거두면서 자, 이 별동 30만이 모두 청천강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 이후에 수나라는 사실 고구려에 여러 번 침입을 하지만 큰 효과도 없었고요. 이 수나라는 고구려에 대한 무리한 대연정으로 멸망하고 맙니다. 아시겠죠? 수나라가 멸망한 이유는 어쨌든 고구려를 계속 공격하다가 결국 승리도 거두지 못하고 이도 저도 안 되는 상황이 계속 지속되다가 결국은 여러 가지 반란이 발생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수나라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수나라가 멸망하고 등장한 나라가 바로 당나라입니다. 수나라 멸망 이후에. 당연히 이 당나라도 고구려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했겠죠. 자, 그러면 당나라는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려고 했느냐? 사실 처음에 당나라는 수나라가 왜 멸망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고구려를 섣불리 공격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구려는 언젠가는 당나라가 고구려를 공격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계소문을 중심으로 해서 영계소문을 책임자로 해서 당나라의 군대를 막기 위해 미리 대비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천리장성입니다. 이 천리장성을 축조해서요. 자, 당나라의 공격을 사전에 대비를 했다는 거죠. 당나라는 섣불리 공격을 하지 않다가 드디어 공격을 감행하게 되는데요. 당나라가 공격을 감행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영계소문이라는 사람이 집권하기 때문입니다. 이 영계소문은요, 누구냐면은 강경책을 주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당 강경책. 강경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싸우겠다는 말입니다. 당나라와 싸우겠다. 이 영계소문이 당나라와 싸워야 된다는 것을 주장한 사람이고 당나라랑 싸우겠다를 강조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집권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집권했냐면은 왕을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자기가 정권을 잡았다라는 말이죠. 자, 이것은 당나라에게선 크나큰 위협이었습니다. 명분이 되는 거죠. 왜? 영계소문이 집권한다. 고구려는 누구랑 싸울 것이다? 당나라랑 싸울 것이다. 왜? 대당 강경책을 표방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당나라는 이제 고구려를 지속적으로 침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고구려와 당나라의 싸움이 전개됩니다. 아시겠죠? 대표적인 전투가 뭐냐면은 우리가 영화로도 나왔고 잘 아는 안시성 전투. 이 안시성 전투는 뭐 양만춘 장군이 물리쳤다고 하지만 사실 기록에는 양만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뭐 이야기로 야사 그러니까 뭐 이야기로 전해지는 아 그랬다더라 뭐 이런 풍문 여기에 아마 안시성 성주는 양만춘이었을 것이다 전해지니까 우리가 안시성 전투하면 양만춘 장군을 떠올리는데요. 어쨌든 이 안시성 전투를 양만춘이 수행하지 않았던 당나라의 침입을 잘 막아낸 전투 바로 안시성 전투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당나라는 끝까지 침입을 합니다. 고구려를. 그리고 고구려는 결국 당나라의 침입으로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 당나라가 고구려를 멸망시킬 때 신라는 누구의 편을 들었다? 당나라의 편을 들었다. 왜? 바로 이 십자형이기 때문에. 신라는 당과 연합을 해서 고구려와 백제를 물리치려고 했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 십자형 외교에 의해서 고구려와 중국의 대결들, 수나라, 당나라와의 대결들 이런 내용들을 잘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수나라와의 싸움, 당나라의 싸움 아시겠죠? 자, 하나 더 하자면 자, 이런 당나라와 수나라의 이 대군 113만, 30만 사실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사실 작은 숫자가 아닌데 이런 대군이 공격하는데 고구려가 이들을 방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뭐 이런 겁니다. 일단은 방어체제, 고구려의 방어체제. 고구려의 방어체제를 보면 옹성과 치라는 것이 있어요. 성문을 쌓을 때. 이 옹성과 치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방어에 용이하게 했다라는 것. 그리고 뭐 또 고구려는 적이 쳐들어오면 모든 것들을 다 없앱니다. 백성들을 다 대피시키고 뭐 청야전술이라는 거는요. 곡식 같은 거 싹 불태워버리고요. 우물에 독 타고요. 막 적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막 이런 전술을 펼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성에 꽁꽁 숨어서 적이 돌아가길 기다렸다. 뭐 이런 배수의 진, 어쨌든 꼭 막아내겠다는 이런 결사적인 항전이 결국은 고구려가 중국의 침입을 막아내는 그런 원동력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 옹성같이 청야전술 이런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다 같이 큰 소리로 따라 읽어 봅시다. 6세기 말 중국 통일왕조 등장 이후 고구려는 수, 당의 침입을 방어하였다. 6세기 말 중국 통일왕조 등장 이후 고구려는 수, 당의 침입을 방어하였다.